안녕하세요. 신한승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오종승입니다. 2022년 신년기획 그 다음에 포커스 기획에 이어서 이번 그 시리즈는 토지 투자에 있어서 특히 제가 속한 안성시 같은 경우는 토지 투자의 주류가 농지 투자입니다. 농지에 대해서 농지 투자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다 아시고 일반적으로 다 아시겠지만은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정보나 지식이나 경험은 올바른 정보나 경험이나 지식은 축적될수록 토지 투자 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중복되시더라도 양해하시고 조금씩 바뀐 내용을 첨가해서 기획 시리즈로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농지 투자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농지를 쉽게 취득할 수 있나. 두 번째로서는 농지를 취득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자가 농지로 만들 수 있나. 세 번째로는 농지에 가장 많이 갖다 놓는 것이 농막인데 농막이 어떻게 하면은 주택수의 범위에 들지 않게 농막으로 갖다 놓을 수 있나. 네 번째는 각종 농어촌주택, 농가주택, 농어민의 주택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1세대 2주택 범위에 들지 않고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어떡하냐.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은 이런 부분으로 4개 차트로 만들어서 기획 시리즈로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자, 농지는 천하지 대본야라 그랬어요. 농업국 시대는 농사 짓는 게 하나의 천직이었죠. 그러면서 사회가 발달될수록 공업화되면서 농지가 점점 소외되고 그랬죠. 그러나 농지는 농지법상 원칙적으로는 경자유전의 원칙.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요. 그 근간을 토대로 해서 농지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농사를 짓지 않는데 농지를 취득할 수 있나요? 법에서는 주말 체험용 농지 300평 미만은 농사를 안 짓더라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 상속농지 갑자기 저 시골에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농지가 3000평을 나한테로 상속이 됐어. 내가 농사 어떻게 지어요? 객지에서 직장생활 하는데 이런 농지는 농사를 안 지어도 됩니다. 이농농지 갑자기 시골에 농사 짓다가 자식이 성장하면서 객지로 나갔어. 서울로 이사를 갔어. 이런 경우에 농지 3000평 미만은 농사를 안 짓더라도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거나 대토농지 이런 경우에는 농사를 안 짓더라도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임대차. 농지는 월세 자기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으니까 원칙적으로는 농지 임대차도 자기가 농사를 다 지어야만 되죠. 그러니까 임대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위에 설명했던 상속농지, 이농농지, 주말 체험농지, 그 다음에 특히 중에서도 질병, 아파서 농사를 못 짓는데 어떻게 내가 이거 남을 안 주고 돼요? 임대를 줘야죠. 그 다음에 60세 이상 소유한 농지, 60세 이상 농사를 짓는 분은 아무래도 고령화 때문에 농사 짓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농지 임대차를 줄 수 있습니다. 단 60세 이상 소유 농지라도 자기가 농사 짓는 게 5년 이상 된 농지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자가 농사만 소유할 수 있다. 임대차는 원칙은 불허하는데 예외적으로 이런 항이 있다. 그래서 농지를 어떻게 취득을 하나요? 외지인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농지를 직접 농사를 지으면 돼요. 근데 짓는 게 어떤데요? 농사를 짓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은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 사용 임대차나 이런 것은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앞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사를 원칙적으로 짓지 않으면 농지 소유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그 개념 자체가 1년 365일 아침부터 저녁 밤늦게까지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자, 300평 이상 농지는 1년 중 석 달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돼요. 그러거나 100평 이상 비닐하우스 버섯 재배사하면 있으면 돼요. 100평 비닐하우스 뭐 한동 큰 거는 한동 적은 거는 2동만 하면 100평 이상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가축, 대가축 2마리, 소 2마리, 뭐 소를 키우기는 힘들겠지만은 중가축, 염소 뭐 10마리, 그 다음에 가금, 닭 1000마리, 꿀벌 10통이면 농사 짓는 걸로 간주를 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연간 농사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경영체 등록, 사업자 등록 해가지고 자 더덕을 재배해서 팔든지 도라지를 팔든지 장례삼을 팔든지 그 다음에 뭐 고추를 팔든지 특히 뭐 복숭아나 포도 같은 건 쉽잖아요. 이거 연간 120만 원 이상만 팔았다고 증빙하면은 농사 짓는 걸로 간주가 됩니다. 위의 사항 중 어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잘 아시면은 얼마든지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고 농지를 취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이 제가 얘기한 건 전문가라서 이미 저는 머리에 다 들었지만은 제 마음대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농지법령, 시행령 3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그러면서 농사 짓는 그 자체는, 그 개념 자체는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농지를 취득을 할 때 좀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거주 요건이에요. 안성시, 제가 속한 지역이 안성이니까 안성시에 거주하면 무조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죠. 두 번째로 안성시와 연접지, 안성시와 행정구역상 접해 있는 지역, 용인, 이천, 음성, 진천, 천안, 평택 6개입니다. 불행하게도 수원이나 화성은 연접지는 아닙니다. 경계가 접해지는 않습니다. 그러거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내면은 가능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주소 이전해서 취득하시면 됩니다. 자, 농지증을 취득할 때 이번에 그 조금 법이 바뀐 것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을 받을 때, 여기 같으면 건강면이면 건강면사무소, 보계면은 보계면사 발급 받을 때 농지를 취득한 사람의 직업, 자영업이면 시간이 많죠. 퇴직, 공직이나 일반 직장이나 퇴직해서 50대가 후반 넘었어. 연고, 안성에 삼촌이 살아. 조카가 농사 짓고 있어. 조카가 트랙터 장비 빵빵하게 갖고 있어. 농지증 무조건 나옵니다. 그 다음 다른 데 농지를 갖고 있어요. 원부가 있어. 그러면은 농지 취득하는 데 수월합니다. 그 다음에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현황이 실제 농지야만 됩니다. 농지. 간혹 보시면은 실제 밭인데 지목은 임야라고 돼도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농지로 인정을 안 해주죠. 현재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거 농지로 인정을 받아야만 농지 취득세나 농막을 갖다 놓을 수 있고 직불금도 수령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목상 실제 농사를 밭으로 쓰고 있지만 지목상, 법상, 지적법상 임야로 돼 있다면은 농지 취득세나 농막이나 직불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지자체에다가 민원을 넣어서 농지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예를 들어서 최근 3년 동안 내가 여기에 지목은 임야지만은 밭으로 파를 심어서 뭐를 심어서 사진을 갖다 보여주든지 농지로 사용됐다는 것을 증빙을 하면은 이런 땅을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세, 즉 일반 취득세는 4.6%인데 농지 취득세는 3.4%입니다. 3.4%가 적용받을 수 있고 농막도 농지로 인정받으면 갖다 놓을 수 있고 농지로 인정받으면 직불금도 수령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농지 이해해야 한다는 것에 주목을 하시고 농지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실제 농지라도 지목이 전답, 가수원, 목장, 전답, 가수원 농지라도 휴경지, 농사를 봄에 했는데 가을에 어디 몸이 아파서 못 졌어. 가보니까 잡풀 녹아졌어. 야, 농지 아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실제 농지증을 취득 발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장비업체를 불러서 밭을 갈거나 로타리 쳐서 갈아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합니다. 정빙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매수하는 자가, 민원을 신청하는 자가 서류를 정빙하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이라고 그러죠. 법에서 내가 증명을 하도록 서류를 제출하면 정빙을 받습니다. 지자체가 증명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농지를 취득하면은 농지로 인정을 받으면은 취득세가 3.4하고 4.6 일반 농지가 아닌 경우는 4.6입니다. 1.2%면 큰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농지로 꼭 인정을 받아서 농지로 취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이렇게 생겼어요. 서류상은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써낼 것도 하나도 없어요. 뭐 그냥 간단하게 쓰는데 실무상으로는 법무사가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은 법무사한테 대행을 맡깁니다. 법무사가 이런 업무나 행정사들이 이런 업무를 잘 합니다. 그 다음에 농지 취득할 때는 그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런 부분도 장비를 어떻게 확보하냐 이런 부분도 노동력을 어떻게 확보하냐 이런 부분도 전부 다 대행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농지 취득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농지를 취득할 때 혹시라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이 안 나오면은 이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조건 없이 돌려준다. 특약사항에 넣으세요. 그러면은 100% 안전합니다. 혹시 만에 하나 농지증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간혹 어떤 사유로 있습니다. 이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사시는 분이 입증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지는요, 조금만 농사를 지면 농지를 취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땅을 사서 내가 무조건 임대를 준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임대를 주더라도 공식적으로 앞에서 설명했던 예외 조항 빼놓고는 임대를 법상은 못 줍니다. 실무상으로는 그냥 주죠. 그냥 편법으로 주죠. 네. 그래서 농지는 실무상으로 취득하는데 그다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취득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